안녕하세요. PPTPT입니다. 팀장님이 보고서 빨리 만들라고 시켰는데 아직도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하고 계신가요? 팀장님이 다 됐냐고 하는데 이제 첫 장이라고요? 팀장님 화나서 집에 가셨어요. 옆자리 신과장은 벌써 다 하고 퇴근했다고요? 여러분, 대기업 핵심 인재들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PPT 세팅 방법인데요. 이거 사용하면 작업시간 10배는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기초부터 실무까지 실력을 성장시키는 PPTPT입니다. 첫 번째로는 빠른 실행 도구입니다. PPT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와 단축키 사용입니다. 단축키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빠른 실행 도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는 PPT를 만들 때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사용하는 건데요. 화면 좌상단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Alt 1번, Alt 2번, Alt 3번 이렇게 Alt를 이용해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회사에서 기획보고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많이 쓰는 기능들을 꺼내놨고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기능들을 많이 꺼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꺼내놓으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파일 탭이 있고요. 파일 탭을 열어보시면 이 밑에 맨 아래에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옵션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중간쯤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명령을 클릭하고 모든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자신이 원하는 기능들을 이 옆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모델 삽입을 추가시킨다고 하면 이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여기에 3D 모델 삽입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왼쪽 상단에 3D 모델이라는 아이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 텍스트 상자 삽입, 그림 서식,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그림 자르기, 투명한 색 설정, 정편집, 눈금 설정, 3D 모델 삽입, 이거는 지금 한 거니까 지워줄게요. 이렇게 총 9개의 빠른 실행 도구를 꺼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을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정 파일 가져오기, 모든 사용자 지정 항목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설정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들을 다른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파일들을 내보내게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다른 PC에다 옮겨 놓으시고 그 PC에서 다시 가져오기를 하시면 위 창에 똑같이 빠른 도구 모음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빠른 실행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요. 저장 누를 때 Alt 1번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보통 Alt 1번은 잘 쓰지 않고 Ctrl S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Ctrl S로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상자 그리기입니다. 보통의 분들은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위에다 집어넣었고요. Alt 2번 누르시면 바로 텍스트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를 편집을 하려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도형 서식을 누르든지 아니면 O를 눌러서 도형 서식 팝업을 띄웁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Alt 3번을 누르면 바로 뜨게 됩니다. 다음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색 네모 박스를 맨 앞으로 내보내고 싶을 때 보통은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Alt 4번을 누르면 한 방에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맨 뒤로 보낼 때 Alt 5번을 누르면 다시 맨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르기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을 약간 자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는 그림 서식으로 가서 자르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Alt 6번을 눌러서 한 번에 이렇게 자르기를 빠르게 수행하도록 하시죠. 다음은 투명한 색 설정입니다. 투명한 색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림 서식, 색, 투명한 색 설정을 들어가서 배경 화면을 빼야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Alt
7번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배경을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점 편집인데요. Alt 8번을 누르고 이 점에 이렇게 늘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도형으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우스로 클릭하고 점 추가를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눈금 설정. 눈금 설정은 0.13cm씩, 그러니까 커서를 한번 누르면 0.13cm씩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텍스트 박스가 한번 누르면 0.13cm씩 이동을 하고요. 반대로 5cm로 설정하면 텍스트 박스가 5cm씩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은 아주 작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일반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옵션에서는 사용자 이름, 이니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PPT-PT라는 혹은 자신의 이름 또는 회사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PPT-PT라고 만드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내가 만들었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고요. 다시 옵션 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오피스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테마는 지금 현재 저는 시스템 설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두운 회색, 흰색, 검정색, 저는 시스템 설정 사용으로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옵션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처음 파워포인트를 띄웠을 때 시작 화면이 여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Set Presentation 만들기를 클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 해제하면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 교정 탭입니다. 자동 고침 옵션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 클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하고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의 셀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요일을 대문자로 이 세 개를 해제하고 요거를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기능은 내가 원하는 입력 값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동그라미라고 하면 1번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걸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2 동그라미 했을 경우에 2번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 값에는 꺾음색 2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짝대기 2개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스페이스바 하면 동그라미 1번이 출력이 되었고요. 2번 동그라미 스페이스바 하면 2번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리고 짝대기 2개를 그으면 화살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저장인데요. 저장에서는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PPT 작업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용량이 커지게 되면 얘가 중간에 다운이 돼서 작업한 내용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근하고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정말 집에 가고 싶죠? 보통은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분으로 자동 저장하게끔 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이거는 다른 PC에서 내가 만든 파일을 열 때 그 PC에는 내가 쓴 글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자 글꼴이 다 깨져서 파워포인트가 모두 다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 파일 글꼴 포함하여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이 파일을 열면 읽기 전용으로 열게 되고요. 읽기 전용으로 열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게끔 만들려면 모든 문자 포함하여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용량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고급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행 최소 최대 횟수가 있습니다. 실행 취소 최대 횟수를 가급적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실행 최대 횟수가 적으면 그 이전에 실행했던 것들을 다시 또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옵션의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세팅해야 될 것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세팅해야 합니다. 저는 4:3 화면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처음 나온 거는 16:9 화면입니다. 자, 이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보기를 누르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시면 마스터 화면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기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들어가는 방법은 Shift T를 누르시고 여기 기본 탭을 누르시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꿀팁이니까 기억해 놓고 꼭 쓰시고요. 다시 나갈 때는 기본 탭을 누르시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4:3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가 있고요. 여기를 누르시고 표준 4:3으로 바꾸고 맞춤 확인을 하면 자, 4: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회사의 고유의 슬라이드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마스터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하지 않고요. 모두 지우고 레이아웃 삽입을 하나 누르시고 빈 화면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다 놓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세팅해야 될 것은 글꼴입니다. 글꼴을 누르시면 맨 아래에 글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글꼴은 매번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디폴트 값으로 저장해 주는 기능인데요. 글꼴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영어 글꼴은 에리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창을 열어보시면 맑은 고딕 그리고 영어는 에리얼 네로우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글자, 기본 그림, 기본 선 설정입니다. 텍스트 박스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지워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0.05, 0.05, 0.05를 사용하고 있어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또 다른 텍스트 창을 만들었는데 뭔가 이거와는 달라서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든 텍스트 박스가 있다면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하면 다시 텍스트 박스를 만든다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형도 마찬가지이고요. 도형을 다시 새롭게 넣는다면 이렇게 또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도형의 스타일을 기본 도형 설정으로 지정을 해주면 다음에 다른 모양의 도형을 그려도 이렇게 회색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과 화살표도 마찬가지인데요. 파란색인데 이것들을 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엔 화살표를 그었는데 또 파란색이에요. 이러면 또 색깔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기본 선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로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PPT의 기본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세팅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료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면에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팅 방법 꼭 업무에 활용하시고 오늘도 칼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